네, 이번엔 그럼 89번 한번 풀어보십시오. 옛날 수능에는 이 삽입 문제가 반드시 얘가 뭘 가지고 있었냐면 지시어 대명사를 꼭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얘가 만약에 정답이 1번이다 라고 치면 1번 앞에 또는 1번 뒤에 그 지시어나 대명사로 얘네들을 받는 말을 둬서 내가 정답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거나 그놈들을 찾아다녀서도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주어졌는데 요새는 두 문제 중에 한 문제가 그걸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오직 뭐로만 풀어야 되냐면 이 글의 흐름으로만, 글의 맥락으로만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평상시에 그렇게 하기 아주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뚱딴지같이 아무 문장이나 끄집어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주어진 문장을 읽고 나면 뒤에다가 무슨 말을 한번 붙여보세요. 그러니까 이 뒤에 이것과 관련된 하위 진술들이 어떻게 이어질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좀 말이 좀 웃기기는 하지만 뒤에다가 그래서 뭐 이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문장하고 관련되어서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생각해 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역시 본격적인 건 유형편 책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문제를 보면서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라는 걸 보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자, 일단 그래서 뭐 그래도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우리는 문장을 한번 읽어가 보기로 하죠. Some resources나 decision이나 또는 activities는 몇몇 자원들, 그 다음에 결정, 활동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Highly valuable,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아주 매우 귀중한 것들인데 on average니까 평균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들이라고 얘기한 재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죠? 앞에 나오는 이 뒤로 나오는 얘기가 사실 지금 더 중요한 거죠. 이것도 쭉 이 책 갖고 공부하는 동안 내내 얘기했던 거지만 뭐 또 다음번 책에서도 유형편 책에서도 한번 정리를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얘는 피보틀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단어는 뭐 우리가 알만한 단어가 아니니까 여러분이 뒤에 설명을 정확하게 풀어주는데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라고 그랬습니다. 원래 pivot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는 뭐냐면 중심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콤파스로 원 그릴 때 가운데 건 안 움직이는데 삥 돌아서 이렇게 원을 그려내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를 두고 얘를 중심으로 돌아서 만들어내는 회전축의 중심 이런 것들을 pivo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AL 붙여서 얘가 형용사로 사용이 된 거죠. 이 모의고사 출제하신 선생님은 그래서 얘를 뭐 중추적인 이렇게 해석하셨더라고요. 자,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내용만 잘 가지고 머릿속에 가면 될 것 같아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것들은 important하고 어떤 것들은 pivotal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놓고 비교 대조를 하든지 아니면 앞에 있는 걸 빼고 뒤만 보여주든지 둘 중에 한 가지 형식으로 글이 흘러가겠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두 가지 구성 요소를, 자동차의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이 소비자의 구매 결정과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여기 consider이라는 말은 결국 앞에 나왔던 우리 다른 그 접속 부사로 얘기를 한다면 예를 들면하고 차이 없는 거죠. 똑같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해나갈 건데, 타이어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뒤로 가서 자기가 설명을 다 하겠지만, 여기서 그러면 하나는 important이 되고 하나는 뭐가 될 거냐면 pivotal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resource는 important하고 반면에 others는 pivotal하다라고 그랬으니까 타이어는 important하고 그 다음에 interior design은 pivotal하겠죠. 이 순서를 반대로 쓰는 경우는 사실 잘 없거든요. 뭐 반대로 봤더라도 나중에 뒤에 가면 잡히겠지만, 자, 그 다음에 3번 문장 보면 which has more value on average라고 그랬습니다. 자, 어떤 게 더 많은 가치를 평균적으로 더하는가, 가지는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자동차의 타이어하고 자동차 안에 실내 디자인하고 그 어떤 게 평균적으로 더 중요하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타이어입니다라고 그러는군요. 평균적으로 더 중요한 건 타이어죠. 야, 얘네들은 타이어는 꼭 필요하거든요. 자동차의 능력에 꼭 필요한데 어떤 능력이냐면 움직이는 자동차의 능력에 꼭 필요한 거고, 그리고 얘네들은 어디에 영향을 끼치냐면 안전과 그다음에 퍼포먼스 성능에 다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겠죠. 자, 하지만 대체로, 그런데 타이어는 중요한 건데 대체로 얘는 구매 결정에 영향을 끼치지는 못해요. 앞에 지금 뭘 놓으면 안 되냐면 important과 pivotal을 놓으면 안 됩니다. 얘가 더 중요한데 얘는 구매 결정에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죠. because 왜냐하면 이 safety standards라는 게 있어서, 안전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얘가 보장을 해주거든요. 무엇을 보장해 주냐면 모든 타이어가 다 안전하고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들을 보장을 해주거든요. 자, 그런데 differences, 차이점이 있죠. 어디에는 차이점이 있냐면 인테리어 피처에는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인테리어 디자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적의 사운드 시스템이나 그 다음에 또는 포트볼 테크놀로지 도크라고 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휴대폰 거치대가 되네요. 그 도크가 뭘 담기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휴대폰 거치대나 그 다음에 컵홀더의 숫자나 위치, 뭐 이런 인테리어 피처들은 실내 디자인의 특징들은요, likely 아마도 far more effect,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칠 거예요. 어디에 영향을 끼치냐면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는 얘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치겠죠. 앞쪽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어떤 것들은 아주 중요하고 대단히 평균적으로 높은 가치를 가지는 건데 다른 것들은 작지만 뭐 한다라고 그랬냐면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라고 그러고, 그 consider로 나오면서 타이어하고 인테리어 디자인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타이어가 그러면 important이 되는 거고요. 인테리어 디자인이 지금 뭐가 되냐면 pivotal이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타이어이지만 그런데 구매 결정에 더 영향을 끼치는 건 작은 변화인데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지금 뭐가 되고 있냐면 인테리어 디자인이 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in terms of 뭐뭐의 관점에서라는 얘기입니다. 뭐뭐라는 점에서, 뭐뭐의 관점에서라는 말이 되고요. 전반적인 가치인데, 전반적인 자동차의 이 가치라는 점에서 보면 당신은 타이어 없이는 운전할 수 없지만 당신이 컵홀더 없이는 운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휴대폰 거치대 없이는 운전할 수 있는 거죠. 야, 그러나 인테리어 디자인은요, 그러나 실내의 특징은 명백하게 더 큰 영향을 끼칩니다. 어디에 영향을 끼치냐면 구매 결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치게 되고, 자, 그럴 경우에 우리의 언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타이어는 important하다라고 부르고 인테리어 디자인을 pivotal하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시작하는데 오늘은 뭐 계속해서 문제가 연속해서 좀 이렇게 너무 만만하고 좀 쉬운 경향이 있네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저기서 수면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신 좀 차려보시죠. 이번에는 9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문단 요약 문제는 오랜만에 나왔네요. 문단 요약 뭐 다음번 우리 그 최단시간 수능 독해라는 제목의 책을 하면서 유형별로 풀이를 할 때 설명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드리긴 할 테지만 얘는 무조건 요약문부터 읽는 겁니다. 시간을 훨씬 줄여줍니다. 무조건 요약문부터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문도 대략 보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봐서 어떤 관점을 가지시는 게 좋냐면 지문을 쭉 읽어서 요약문에 해당되는 내용을 찾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약문을 정확하게 읽어서 A, B에 해당되는 말을 지문에서 찾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정답을 찾는 속도도 빠르고 정확도도 훨씬 높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뭐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하겠지만 그 B는 이쪽에 나오는 단어들은 5개의 단어로 보여도 사실은 2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여기 있는 different, 다르다라는 말하고 같다라는 말이 반대로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다르다, 같다라는 말이 반대로 되어 있고 얘는 그러면 떨어져 있는 거고 얘는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떨어져 있는 게 different하고 같은 말이 될 거고 여기 connected라는 말이 similar하고 같은 말이 될 거예요. 그리고 balanced가 따로 놀고 있는 거죠. 이 따로 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비슷한 단어를 3개를 그냥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간에 이렇게 쌍이 서로 나누어지고 나면 여기에 나오는 놈 이 B 자리를 보면서 허비와 좌비 서로 같은지 허비와 좌비 서로 다른지만 구별을 내내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2개의 묶음입니다. 요즘 시험의 추세는 A도 그렇게 나와요. 요즘 수능은 A도 그렇게 2개의 묶음으로 근데 A는 아예 단어를 여기는 지금 5개를 온통 주고 있고 다른 단어를 주고 있는데 실제 수능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외에 전국연합학력평가랑 수능이랑 출제하는 시스템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 2학년들이 보는 시험은 다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보는 거고 3학년들이 보는 시험도 3, 4, 7, 10 4개는 교육청에서 보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개별 출제를 하는 거고 6월, 9월, 11월 수능은 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를 담당하는데 약간의 문제 말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약간의 문제 수준의 차이도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 문제의 양태의 차이도 조금씩 나타납니다. 근데 요즘 수능은 왼쪽에 있는 보기들은 주로 보면 2개의 묶음으로 보기가 이루어지고 얘도 똑같이 2개의 묶음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위인지 아래인지 그 차이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정답에 접근을 하셔도 쉽게 접근을 해 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요약문을 먼저 보면 이런 거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고 그랬죠? 연구에 따르면 이러면 됩니다. 자, 연구에 따르면 그럼 위에는 뭔가 연구가 나오겠죠. 그럼 spending more time 더 많은 시간을 아주 진지한 취미 활동에 쓰면 그죠? 그러면 위쪽에는 아마 취미 활동에 시간을 좀 많이 쓰는 그런 진지한 취미 활동에 막 몰입하는 이런 얘기가 나올 건데 그렇게 하면 직장에서 A를 높인다고 했습니다. 위에는 지문을 읽으면 취미활동 많이 하는 사람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이 직장에서 자신감이 높아지는지 생산성이 높아지는지 관련성, 관계성이 좋아지는지 창의성이 높아지는지 헌신성이 높아지는지를 지문에서 찾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됐죠? 자, 그러면 만약에 뭐하기만 한다면 취미하고 직업이 같은 거이기만 한다면 또는 취미랑 직업이 다른 것이기만 한다면 하는 둘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를 찾아내시면 되는 거겠죠.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지문을 보면 어쩌고 저쩌고 당연히 연구를 할 거고요. 이 사람들이 취미가 어떻게 이렇게 워크라이프를 만드는지에 관해서 당연히 연구를 할 거고 그리고 나면 앞쪽에 하나 나올 거고 뒤로 가면 결론도 이어지게 되겠군요. 각각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답을 찾아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보시면 얘네들이 뭐 하기만 하다면 뭐 serious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직업하고 비슷하기만 하다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여기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오히려 근데 여기서 increase가 아니라 decrease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B번 자리는 같으면 안 되고 어때야 되는 거죠? 달라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different이거나 아니면 서로 그래서 같다라는 말이 연관되는 거예요. 얘도 그쪽으로 단어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similar 같은 거고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빼놓고 출발하는 거고 different 아니면 separate 중에 하나. 그럼 이게 이제 자신감을 높이는지 아니면 하여튼 이렇게 해서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자, 지문을 쭉 한번 읽어볼게요. 몇몇 연구자들이요, 쇼필드 대학의 연구자들이 recruit라는 단어는 뽑다, 모집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129명의 허비스트를 뽑았습니다. 허비스트는 취미생활을 세게 하는 사람들을 허비스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비스트를 뽑아서 뭘 보려고 했냐면 어떻게 그 시간이 자, 어떤 시간이냐면 쓰여진 시간이군요. 이 사람들의 취미에 쓰여진 시간이 이 사람들의 직업 생활을, 직장 생활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는 거죠. 자, to begin with라고 하면 first입니다. 우선 첫 번째라는 얘기거든요. 우선 첫째로 자, 이 팀이 뭘 재봤냐면 각각의 참가자들의 이 진지함 정도를 각각의 참가자들의 취미의 진지함 정도를 한번 보고 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죠. 요렇게 이제 그리고 그래서 뭐 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뭘 물어봤냐면 뭘 요구했냐면 야, 니네들의 동의 정도를 등급으로 표시해 보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With statements 이 진술에 네가 동의하는 정도의 등급을 표시하도록 요구를 했죠. 뭐냐면 나는 규칙적으로 이 활동에 대한 걸 훈련합니다라는 말에 이 진술이라는 건 1번 매우 그렇다. 2번 뭐 보통 이상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자기가 나는 여기에 동의하는 정도 나는 이 항목이에요라는 걸 표시를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스 평가를 내봤습니다. 뭘 평가했냐면 얼마나 유사한가. 자, 얘네들의 job과 그 다음에 합의의 요구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본 거죠. 자, 그리고 매달 7개월간 참가자들은 기록을 한 거죠. 이 연구에 참가했던 129명의 아비스트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자기들이 활동에 dedicate이라고 하면 얘가 뭐 바치다, 헌신하다, 전념하다 뭐 이렇게 하거든요. 야,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자기들의 활동에 썼는지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걸 기록을 했고 자, 그리고 complete scale 이 표를 작성했습니다. 표를 완성했는데 이 표는 뭐 하는 표냐면 measuring이니까 측정하는 표네요. 자기들의 믿음을 측정하는 신뢰도를 측정하는 표를 작성했는데 어떤 신뢰도였냐면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기들의 일을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하는 거죠. 즉 자기들의 자기 효능감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하거든요. 자기 효능감에 대해서 한번 표시해봐라 라는 표를 작성을 했죠. 자, 7개월 동안 얘네들의 취미 활동을 추적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의 그 취미 활동 관련된 행동들을 그 표를 작성하고 그리고 이제 직무와 관련해서 설문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연구자들이 알게 된 건 뭐였냐면 participant들이 spent longer than normal보다 더 긴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자, 뭐 하는데 보내냐면 doing their leisure activity를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즉 자기 효능감이 perform their job을 하는 데 대한 자기 능력의 믿음이 올라가더라라는 얘기죠. 즉 취미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직업에 대한 이런 자신감도 더 상승이 되는데 야, 그러나 그건 오직 이런 경우에만 그랬죠. 어떤 경우에만 그랬냐면 자기들이 아주 진지한 취미 활동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그랬습니다. 자, 근데 그 취미는 어때야 되냐면 dissimilar 해야 되는 거죠. To their job, 자기들의 일과 달랐을 경우에만 그랬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얘네들의 취미가 serious 하면서 그러면서 또 similar 할 때는요. 자기들의 일하고 비슷해 버릴 때는 취미가 굉장히 진지하게 취미 활동을 열심히 하지만 일과 닮아버리면 그러면 spending more time on it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게 오히려 어떻게 돼버리는 거죠? 이번에는 자기 효능감을 줄여놓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정답이 되는 자리가 그래서 뭐가 되었냐면 어디 갔나요? 뭘 높이는 거죠? 자신감을 높이는 거고 뭐 했을 때만 일과 취미가 완전히 달랐을 때만 그렇다라는 보기 1번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겠죠. 이번에는 그러면 91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비슷한 수준의 지문인데 빈칸 문제를 만들면 어려워요. 그죠? 특별하게 빈칸 문제라고 해서 갑자기 수준이 높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요지나 필자의 주장으로 물어서 이렇게 보기를 한글로 길게 써주면 이게 무난하게 이제 정답에 접근을 해가는 거죠. 우리가 이 책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 유형 이런 것보다는 지문에 대한 이해 이런 쪽으로 계속 방향을 맞춰서 좀 많이 해왔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하려고 하는 책이 최단 시간 수능 독해라는 제목으로 책을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을 했어요. 하나는 그 글 읽기와 관련된 단락 독해와 관련된 50문항, 또 하나는 유형을 골라서 다시 50문항인데 단락 독해에 관해서 한 번 더 좀 짧게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지문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유형별을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진짜로 핵심이 되는 것들만 좀 짚어가면서 그렇게 준비하면 영어는 뭐 별 무리 없이 좋은 성적 거두지 않겠습니까? 자, 기본적으로는 도입 전개 결론이 기본꼴이라고 그랬죠. 필자의 주장이 나타나는 글들은 도입 전개 결론이 아니면 주제문 꽝 찍고 뭐하는 것만 하위 진수를 놓는 이 두 가지 형태의 지문으로 수능이 주로 구성이 된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앞쪽에 뭐라고 했죠? 너 이거 안 돼!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뭐 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하면 잘 안 되거든? 어쩌고저쩌고 막 하니까 마지막에 맺은 말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네요. 제가 다음번 그래서 어제 그 단락독해 편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명령문으로 나오면 볼 거 없이 마지막 문장이 결론입니다. 마지막 문장이 결론 유도를 갖고 있거나 강조를 갖고 있거나 명령문으로 시작이 되면 얘기할 게 없거든요. 자, 앞쪽에 그죠? 그래서 네가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할 때잖아요.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논리적인 주장을 막 풀어놓지만 야, 그거 안 되거든? 안 되거든? 그러니까 쭉 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래서 누군가에게 잘 선택된 질문을 해서 뭐 하라고 그러죠? 자기 견해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답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걸 그대로 옮겨놓은 보기 5번이 정답이 되는 거겠군요. 그러니까 주제문을 명확하게 잘 찾아낼 수 있으면 정답은 자기가 알아서 튀어나오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이번 책 하면서 이제 이 책 마칠 때가 다 돼가는데 얘기를 드렸지만 답이 두 개 중에 하나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지문의 중심을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지문을 전체를 다시 읽거나 이러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더 명확하고 간결하게 이 지문에서 주제문이 무엇인지를 잡아내려고 생각하면 나머지 정답 하나와 나머지 하나는 너무 나가도 너무 나가서 비슷하지도 않잖아요. 국어는 정답과 유사한 오답이 있지만 영어는 정답과 유사한 오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완전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어떤 놈이 더 명확하게 주제문에 접근하고 있는지를 잘 찾아내시면 되는 거죠. 문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convince라고 하면 이렇게 설득하고 납득시키고 이러는 거죠. 누군가에게 야, 네 마음을 좀 바꿔, 생각을 좀 바꿔봐 라고 설득하려고 할 적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lay out이라고 하면 펼쳐놓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게 되죠. 자, 또는 아주 열정적인 호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please 단어 아시죠? 그죠? please 이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간청, 애원 이런 명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s2라는 말은 알아두셔야 되는 표현입니다. as2라는 말은 뭐뭐에 관해, 뭐뭐에 대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아주 열정적인 애원을 하게 됩니다. 왜 니네들의 관점이 왜 자기들의 관점이 옳은지, 그 다음에 상대방의 견해가 틀렸는지에 대해서 자꾸 논리적인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야, 근데 when you think about it, 그런데 당신이 거기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면 네 딴에는 열심히 했겠으나 알게 될 걸 이게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걸, 이게 잘 안 먹힌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칠판 지우개가 상한 것 같은 느낌인데요. 왠지 몇 개를 새로 사다 드려야 될 것 같은. 자, 이게 근데 막상 네가 해봐서 알겠지만 네가 잘 안 먹힌다는 걸 알게 될 걸. 그래서 누군가가 figure out이라고 하면 알아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알아내자마자 당신이 임무를 가지고 있군. 어떤 임무냐면 자기들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자기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이런 임무를 가지고 있군, 이런 걸 딱 알아내면 그러면 이 사람의 은유적인 셔틀은 닫혀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말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어쨌든 셔틀을 내린다라는 얘기잖아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차단해버리니까
야, 그러면 당신이 더 운이 더 좋을 거요. 만약에 뭐 한다면 as well chosen 잘 선택한 open-ended의 질문을 하게 된다면, 자, 이건 어떤 거냐면 누군가가 자신의 생각에 이의를 제기하게 만드는 이런 끝이 열려있는 이라는 말은 마지막에 딱 닫혀있는 게 아니니까 계속 바뀌고 수정할 수 있는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잘 모르겠으면 뭐라고 하면 되죠? 좋은 질문을 한다면 이러면 된다고요. 굳이 이런 것들 정확하게 수능에서 요구하는 주제요 주제목을 찾기 위해서 한 단어도 빼지 않고 다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핵심만 짚어가면 네가 정말 좋은 질문을 한다면 그게 더 나을 걸 하는 얘기 아닙니까? 오랜만에 복습 한번 해볼까요? 어둠이라는 단어는 가정 추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뭐라고 하라고 그랬더라? 예, 생각. 얘는 명사니까 생각이라고 하면 되죠. 챌린지 이제 앞으로 자주 보실 건데 얘가 동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더라? 도전 그만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의를 제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하고 반대되는 동사가 뭐였더라? 챔피언이었죠. 이 책에서 지금 이 책에서 2번 나왔었습니다. 챔피언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면 뭐였죠? 지지하다, 옹호하다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챌린지라는 단어가 명사로 나왔을 적에 챌린지가 명사로 나오면 제가 도전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얘는 어떤 문제, 해결해야 될 과제, 그 다음에 또는요, 지난 시간에 한번 또 나왔었죠. 어려움 정도로 해석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물론 도전이라고 해서 해석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야, 이번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건 나에게 도전이야 라고 이렇게 하면 내용상 이해는 가지만, 근데 막상 해석을 해보시면 도전보다는 이런 경우에 어울리는 그 해석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자, 어쨌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무엇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냐면 어떤 아이디어를 인정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면 그걸 최초로 내가 이걸 먼저 생각했다라고 생각하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요. 근데 상대방이 말하면 내가 쓴 생각이 아니라 쟤가 먼저 하고 나에게 강요하는 거니까 이런 건 안 받아들이는데 이걸 내가 먼저 생각했다라고 여기면 이 생각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자, 또는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생각했다라고 생각만 해도 그렇게 생각만 해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뭐 하라고 그랬죠? 자, 누군가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다시 하겠습니다. 자, 자기 자신의 이렇게 세계관이 will often 해석 틀렸어요. 다시 할게요. encouraging이라고 했으니까 권하는 거잖아요. 하게 하는 건데 그 다음에 someone이 질문하게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세계관에 대해서 질문하게 하는 것. 즉 스스로 자신의 견해를 돌아보게 하는 게 will often 아마도 더 나은 결과를 yield라는 단어가 낳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오다라는 이런 얘기거든요. 누군가가 질문하게 하는 거예요. encourage는 격려 그만하시라고 그랬죠. 저것도 그죠? 그래서 누군가가 질문하게 하는 것. 자신의 견해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게 하는 거죠. 이게 will often yield better results.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가지고 오게 할 겁니다. 뭐보다 걔네들한테 강요하는 것보다. 뭘 강요하죠? 받아들이라고. 당신의 의견을 사실로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것보다 스스로 자기에게 자기 생각을 돌아보게 하면 그러면 내가 이 생각을 내가 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걔가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을 먼저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말고 그 사람이 자기 생각을 돌이켜보고 자기가 고칠 수 있도록 뭘 던지는 게 질문을 던지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네요. 야,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이제 결론을 내릴 거 아닙니까? 외전말이. 그래서 누군가에게 well chosen question을 하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견해를 돌아볼 수 있는, 자신의 견해를 볼 수 있는 뭘로부터 좀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질문을 던져서 그러면 이게 뭘 만들 수 있냐면 더 새로운 직관을, 새로운 통찰력을, 새로운 시야를 유발할 수 있는 거겠죠. 트리거이라는 단어가 불러일으키다, 유발하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얘는 명사로 쓰게 되면 불러일으키는 장치, 도구라는 말로도 쓰거든요. 그래서 총의 격발 장치, 방아쇠도 트리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됐죠? 그러면 이번에는 92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풀기 전에 100% 유비죠. 100% 비유주의 문제는 그럼 뭘 찾는 거예요? 원관념을 찾는 건데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주제와 무관할 수 있어? 없죠? 모르겠으면 뭘 쓰라? 주제문을 쓰라고요. 주제문 쓰기라고 생각하면 하나도 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주제문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안 어려운데 왜 답을 못 쓰지? 야, 여기 유명인사 한 분 등장하셨어요. 그죠? 유명인사의 말은 뭐라 그랬죠? 여기 유명인사 누구 있어요? 지금 노벨상 타신 분 있죠? 여기 나오잖아요. 데이빗 그로스라고. 이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 노벨상 수상 강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그래 메인 아이디어 아니겠어요? 야, 유명한 사람 이야기 끄집어내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막강 권위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전달한다 그랬죠. 그럼 다시 읽어보고 다시 답 한번 써보세요. 주제문 찾기입니다. 저것만 보고 써보세요. 저것만 보고. 자, 이제 같이 가볼까요? 야,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야, 이게 교과서가 여기 첫 번째 문장하고 놓으면 안 됩니다. 전체를 읽으면 첫 문장에 뭐라고 그랬냐면 야, 세상에 학교에는 과학으로 가는 길이 커리큘럼이 하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한 가지 커리큘럼만 있어. 이 사람이 노벨상 수상 강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 이 교과서가 많은 대안의 길은 다른 길은 무시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방황했던 그리고 쫓았던 많은 잘못된 단서들은 안 가르치는군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했던 많은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은 세상 안 가르치고 한 가지로만 딱 가서 뭘 만드는 거냐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보기 봅시다. 발견하는 건데 귀중한 관계네요. 과학자들 간의 귀중한 관계의 발견 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2번 볼까요? 어려움을 강조하는 거예요. 새로운 과학 이론을 만드는 데서의 어려움을 강조한다. 3번은요. 다양한 이야기를 섞어버리는군요. 위대한 과학자들, 전 세계 위대한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섞어버립니다. 네 번째, 과학자들의 일에 더더욱 집중을 하는 거죠. 뭐보다는 개인의 삶보다는 이 사람들의 연구 성과나 연구에 더 집중을 합니다. 마지막 5번은요. 오직 과학자들의 성공만 보여주고 얘네들의 과정과 그 다음에 그 실수는 가려버리는 거죠. 보기 5번이 그럼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군요. 질문 한번 읽어가 보겠습니다. 학교에서는 there's one curriculum 밖에 없어요. One right way to study science. 과학을 공부하는 한 가지 딱 올바른 방법밖에 없는 거죠. And 그리고 one right formula. 딱 한 가지 올바른 공식밖에 없군요. The spit out 이라는 말은 내뱉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the correct answers on a standardized test. 딱 규정화된 테스트에 관해서 정답을 내놓는 올바른 공식 이거밖에 학교는 안 배우는군요 라고 시작을 한 겁니다. 자, 텍스트북은요 아주 위대한 타이틀을 갖고 있는
아주 거창한 타이틀을 제목을 가진 교과서, 예를 들어 물리학의 원리 같은 이런 그 거창한 제목을 갖고 있는 교과서는 정말 마법처럼 뭘 보여주냐면 딱 300페이지로 이 원칙들을 다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한 권위 있는 인물이 feature 기억나죠? 인물, 모양, 그 다음에 숫자, 수치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권위 있는 인물이 그러면 스텝업 걸어 나가는군요. 어디로 걸어가냐면 렉턴으로 걸어가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먹여주는 거죠. 렉턴이 뭐냐면 이렇게 교수대, 이걸 렉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책 같은 거 올려놓는, 그러니까 나 그냥 이렇게 뭐 말을 이런 식으로 쓰고 있을 뿐 어쨌든 딱 300페이지에 모든 게 다 정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뛰어난 교수가 나와서 이걸 그냥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론 물리학자인 데이비드 크로스가, 이 앞쪽에 1, 2, 3번의 내용이 그러면 전체가 다 도입부라고 생각하셔도 되겠네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두 번째 전개 부분에서는 태클이 걸립니다. 그렇죠? 앞에 나왔던 도입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태클을 걸고 있어요. Theoretical physicist인 이 이론 물리학자인 데이비드 크로스가 설명하기를요, 자기의 노벨상 그 강연에서, 노벨상 수상 강연에서 이야기하기를 교과서가 종종 많은 다른 길들을 무시한다는 거죠. 다른 길들을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뭐 했던 길이냐면 wander이라는 단어가 돌아다니다, 방황하다라는 뜻이거든요. WONDR은 놀라워하다, 경이로워하다라는, 의문스러워하다라는 뜻인데 얘는 O가 아니고 지금 A입니다. 자, 사람들이 방황했던 다른 길들은 무시하는 거죠. 자, 그리고 the many false clues, 많은 잘못된 단서들, 그 사람들이 쫓았던 많은 잘못된 단서들이나 그들이 가졌던 많은 잘못된 생각들은 무시하는군요. 교과서에서는 그런 건 다루지 않는 거죠. 자, 우리는 뉴턴의 법칙에 관해서 배우지만, 뉴턴의 법칙에 관해서 배우는데 마치 이 뉴턴의 법칙이 어떻게 온 것처럼 아주 어마어마한 신의 방문에 의해서 온 것처럼, 그 다음에 또는요, 단 한 방의 천재성에 의해서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배우지만, 하지만 여기서 벗이도 중요한 거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not the years he spent, 그가 보냈던 해들은 배우지 않는 거죠. 뉴턴이 뭐 하면서 보냈던, 연구하면서 보냈던, 수정하면서 보냈던, 그리고 이것들을 변화하면서 바꾸면서 보냈던, 즉 뉴턴의 고민의 과정이나 이런 건 배우지 않고 뭐만 배운다는 거죠? 최종적으로 나왔던 결론만, 그 법칙만 배우고 있을 뿐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그 법칙은요, 뉴턴이 failed to establish니까 만들지 못했던, 확립하지 못했던 법칙들. 자, 가장 주목할 만한, 뚜렷하게 그의 실험으로는 뭐가 있냐면 alchemy라는 단어는 연금술입니다. 뉴턴도 연금술을 굉장히 많이 시도했었거든요. 근데 이 뉴턴이 확립하지 못했던 법칙들은 가장 눈에 띄게는, 가장 주목할 만한 걸로는 그 사람의 연금술 같은 건 말이죠. 이건 시도했다가 아주 멋지게 실패를 한 거죠. 아주 보기 좋게 실패했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이런 연금술 같은 것은 다루지 않는 거죠. 이게 뭐 하는데 실패했냐면 납을 금으로 바꾸는, 이건 실패했던 거잖아요. 자, 얘네들은 정여차하면 얘는 빼고 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뉴턴이 확립하는데 실패했던 법칙들은 make the cut을 하지 못하는 거죠. As part of one-dimensional story의 일부분으로, 어디에서 말해지는, 물리학 교실에서 전해지는 이런 1차원적 이야기의 일부분으로는 make the cut이라고 하면 얘가 진출하다라는 뜻입니다. 뭐 16강에 진출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했다라고 할 때 그때 진출하다라는 말을 make the cut이라고 씁니다. 야, 그러니까 뉴턴의 딱 그 성공한 이야기만 쓰지, 뉴턴이 어떤 고민을 했으며 어떤 실패의 과정을 겪었으며 이런 것들을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자, 대신에 our education system은,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turns the life stories of these scientists, 자, 이
라이프 스토리를요, 이런 과학자들이 라이프 스토리를 from 뭐에서 뭘로, 납에서 금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라는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이 부분을 물었던 건데, 결국 얘는 이 말에 이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비유는 굳이 생각지 않더라도 이 글의 내용이 뭐가 있냐면, 우리네 교육자들은 딱 그 정답 한 가지만을 가르쳐주고 있고 중간에 그게 나오게 됐던 그 사람들의 고민이나 이런 걸 다루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가 뭐가 되냐면, 과학자들의 성공만을 보여주고 무시해버리는 건 그 과정이나 실수 같은 것들은 무시해버린다라는 얘기가 온 거죠. 됐죠? 어렵나 보죠? 푸는 시간들도 생각보다 여러분 되게 오래 걸렸었어요.